인간은 사실 언제나 길을 찾아내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완전 봉쇄를 해도 누군가는 탈출할 거고, 그리고 모든 게 완벽하게 돼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람이 5명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쓰레기가 있다. 그 유명한 그런 말이 있나요? 유명한 말인가요? 아,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좀비의 등장으로 폐허가 된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과연 이 좀비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좀비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화학과에서 화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장홍지입니다. 화학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계 내지는 뭐 이런 촬영에서 처음으로 또 이제 대학 동문을 또 만나가지고 매우 좀 반갑고 오. 네,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카이스트 동문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과도 같아서 오. 같은 건물에 같은 층에 예. 계셨어요. 저도 1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다닐 때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뵌 건 처음인데 예. 뭐 워낙 유명하셔서, 특히 작가로서 엄청난 속도로 글 쓰시니까 저도 이제 책을 몇 번 써본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장 교수님이 내신 책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 교수님이 올리신 영상 이런 것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또 여기 출연하신다길래 왠지 전에도 한두 번은 배웠나라고 잠깐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이더라고 오늘. 이 좀비라는 게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뭐 나올 수 있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기는 하거든요. 이 좀비라는 개념은 언제 처음 나온 건가요?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은. 보통 이제 IT 공화국이라 부르는, 지금의 약간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 있는 그 섬나라에서 우리가 아는 그 부두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처음 나오는 개념이 좀비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쪽은 나쁜 짓 하면 좀비 된다, 막 이런 개념이어서, 쉽게 말하면 강제적인 노동 인력을 만드는, 그러니까 의사 결정권이 없고 뭐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 뭐 농경을 한다거나 노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좀비라고 그때 말했었어요. 좀비라는 말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콩고 지역 쪽에서 유행했던 은삼비라는 말에서 왔다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신령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뜻하는 말로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프리카의 땅 지역으로 건너가가지고 아메리카의 IT 같은 곳까지 건너오면서 신이라는 말이 신령이나 이렇게 높여 부르는 말도 있지만 귀신 신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귀신, 유령 뭐 이런 뜻으로 좀 이렇게 와전되기 시작하면서 IT판 좀 좀비 설화 이런 게 좀 탄생을 했고, 그런 이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하는 게 좀비 이야기의 좀 뿌리이자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IT의 좀 슬픈 역사하고도 되게 관련이 깊은 게 예. IT는 아메리카 대륙 쪽에 있는 섬 나라죠, 그죠? 근데 지금 거기 가보면 대부분 다 이 흑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은 약간 이렇게 황인종 비슷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다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좀비가 돼서 악당의 그런 불임을 당하게 되면 뭘 하게 돼요? 강제 노동을 하게 되는 게 지옥 같은 그런 형벌인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붙잡혀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던 어떤 그 나라의 슬픈 역사가 이 좀비라는 전설, 주술 이런 거에 좀 반영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 왜 이렇게 멍한 모습으로 초기부터 그려졌는가? 사실 공격하는 거는 다 픽션이고, 멍하게 있거나 의식이 없거나 약간 생각을 못하는 거는 팩트에 맞아요. 왜냐, IT에서 좀비를 만든다라는 게 실제로 있었던 기술이고, 그래서 IT 형법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어도 장시간 무기력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은 의식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을 땅에 임의로 매장하는 건 살인으로 구분한다라는 형법이 있어요. 왜냐, 그 방식으로 좀비를 만들었어요. 이걸 쓰기 위해 사용했던 게 그 다투라라고 불리는 흰 동말풀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게 선망을 유발하는데, 선망이라는 게 뇌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고, 거기 들어있는 성분 중에 뭐 스코폴라민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것들이 기억 상실을 일으키고 또 의식을 낮추고 최면에 걸리게 하고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코폴라민에 대한 건 뉴스를 찾아봐도 볼 수 있는데, 이런데 붙이는 멀미약 같은 거, 이게 스코폴라민을 썼어요. 지금은 좀 더 안전한 걸로 좀 바꿨는데,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멀미 때문에 붙이고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해외 여행 갔다 온 기억이 다 사라진 거야. 며칠 후에 집에서 정신이 든 것처럼 기억이 없어져서 왜 그런가? 이게 기억 상실이랑 선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같은 거를 먹여서 땅에 묻혀가지고 의식이나 이런 경계를 낮추게 해가지고 정말 거의 일종의 화학적 가스라이팅을 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역사 속 좀비의 원형들과 또 현대 좀비물들 간에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 좀비물에서 확인되는 좀비 생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현대 좀비물의 원조는 1960년대 말에 나온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한 편의 영화로부터 쫙 나온 거죠.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저는 이런 그 좀비물들의 약간 변화의 양상이 그 시대의 어떤 시사나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960년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겁먹고 있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냉전 시기에 핵전쟁 위험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보면 왜 좀비 사태가 발생했는지 이런 게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만 금성에 있던 뭐 인공위성 우주선 같은 게 추락을 했는데 그 어떤 방사능 작용 때문에 어떻게 뭐가 잘못 꼬여서 좀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슬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핵에 대한 공포, 방사선 너무나 무섭고 이상한 것이라는 생각이 그러다가 좀비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1980년대에 리턴 오브 리빙 데드라든가 뭐 이런 좀비물에서는 정부에서 만들고 있던 어떤 화학 무기 뭐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 누출되어 가지고 공동묘지로 흘러갔더니 막 시체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7,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약간 환경 오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공포감, 알 수 없는 어떤 독한 화학 물질이 잘못 공기 중에 누출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지 모른다라는 공포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비해서 2010년대 이후로 유행한 요즘 공포물에서는 뭐 때문에 바이러스가 벌써 말해버렸네. 뭐 때문에 좀비가 생긴다. 바이러스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쩌면 약간 이거 좀 오바긴 합니다만 어쩌면 약간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약간 예감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요즘 우리 시대의 좀비물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끼고 싶은 방향으로 아이템이 생겨요. 왜냐하면 뭐 롤러코스터를 탄다거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안전이 보장돼 있다 하지만 내가 중간에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스릴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발전해 버린 거예요. 총도 생겼고 뭐 안전하게 안전 가옥도 지키고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그냥 공격하다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좀비가. 근데 최근은 영화보다는 사실은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비가 다분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 몸을 폭발시키는 종류의 좀비나 예. 거대화가 돼가지고 인간보다 몇 배 체구에다 엄청난 강한 물리적인 힘을 갖는다거나 개가 감염이 돼가지고 엄청 공격적으로 무리지어 행동한다거나 예. 그래서 뭔가 좀비라는 것이 약간 SF적으로 흘러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방어 시스템이나 체계를 능가할 정도의 그런 아이템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좀비가 왜 생기냐 말씀하신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전 사실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거 굉장한 명작입니다. 네. 스토리가 완벽한 원만 해야 돼요. 2는 쓰레기 게임이에요. 원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에서 좀비 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포스터로 어떤 뭐 인펙션이 됐다 감염이 됐다 뜨는데 그 앞에 코디셉트라고 써 있어요. 이게 동충하초예요. 식물성 같은 뭔가 돼서 기생충 같은 게 들어오는 공격되면 여기서 식물이 터져 나와서 막 촉수를 날리고 이런 식으로 거동을 해요.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게 왜냐면 인간은 가볍게 제어해가지고 노예로 만들기엔 너무 복잡한 시스템이잖아요. 하지만 벌레라든지 곤충은 간단하잖아요. 얘네들을 제어하는 것들이 동충하초 종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비 곤충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류의 기생충도 굉장히 많고 그게 저는 제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좀비를 만들어야 되거나 어딘가 발견하거나 한다면 기생충 정도로 발전한 걸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 바이러스는 너무 인간을 제어하기에는 원시적이다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 중에 딱 좀비 느낌을 들게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거. 광견병 바이러스. 광견병 바이러스 사람에게 감염됐을 때는 공수병이라고 합니다. 공수병. 공포를 물로부터 느끼는 병이에요. 바이러스 들어가서 사람 감염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 정신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두 가지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는 격렬한 폭발적인 분노감에 시달리게 돼 사람이. 없애버리고 싶어져. 모든 거를.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정 안 되면 옆에 있는 뭔가를 때리거나 물어 뜯으려고 하겠죠. 그죠?
물어뜯으면 침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 사람한테 건너가지고 그 사람도 감염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입장에서 보면 이 전염시키기 되게 좋은 전략이죠. 또 하나는 이거는 부작용인지 뭔지 도저히 알 수는 없는데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왠지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게 돼. 그래서 광견병 바이러스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좀비 바이러스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제가 더 밀고 있는 건 하나 따로 있어요.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정말로 큰 해악을 끼쳤던 마약으로 바르비탈이라는 물질 계열의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수면제로 했는데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많이 먹으면 중독도 되고 정말 많이 먹으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60년대에 이걸 가지고 나쁜 악당 같은 놈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느냐. 당시에는 뭐 휴대전화도 없고 이런 거 통신도 별로 안 발달했으니까 서울역이나 뭐 남대문 시장 이런 데 사람 많은 데 가면 길 잃은 어린이들이 울고 있는 애들이 하나 둘 있다고. 그러면 나쁜 놈들이 가가지고 파라비탈계에 이 약을 먹이는 거야. 그럼 애가 멍해진다고. 그리고 뭐 고통이나 판단력 이런 거를 느끼는 것도 상실이 돼요. 그런 다음에 주요 지점에 보내가지고 구걸하라고 시키는 거야. 애가 이 약을 먹어서 좀비 같은 상태가 된 거야.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에 이런 약물이 많이 이용됐거든요. 요즘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뭐 미국에 뭐 좀비 거리가 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오피오이드 계열의 그런 펜타닐. 심각한 마약에 지금 중독된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좀비처럼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의 뒷골목에 많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약물 중독의 위협이 우리에게 실존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좀비화의 대표적인 위협이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많이 공부한 게 교육자답지 않게 마약과 술과 폭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부를 해봤는데 아, 오맨님. 그래서 저는 이제 화학 물질이 인간을 구세대적인 형태의 좀비로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공격하거나 전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인지 능력이나 육체 능력이나 모든 게 거의 퇴화한 형태처럼 인간을 망가뜨리는 그 뇌 기능을 이제 파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하다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종류의 좀비를 만들 수 있느냐로 본다면 화학 물질만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생충을 좋아서 미는데요. 아까 전에 그 공수병 같은 경우는 물을 무서워한댔잖아요. 근데 반대로 물을 좋아하게 만들면서 좀비 곤충을 만드는 게 있죠. 그 유명한 연가시. 아하. 연가시는 자신이 이제 물가로 가야지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알을 낳고 번식을 하니까 물로 가는데 인간이 광견병에 걸리면 왜 물을 무서워하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연가시에게 조정당하는 곤충은 왜 물로 가는지는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햇빛이 내려쬐면은 물에 그 햇살이 반짝반짝 깨지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거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충에 관여한 게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초점 맞추는 거 뭐 공격성 이것도 그 유명한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어요. 톡소포자충은 원래는 고양이 톡소포자충인데 요게 쥐가 감염되면 어떻게 되냐? 편도체라고 인간이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뇌의 부분이 있는데 동물들도 있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구조가 좀 덜 바뀌게 되면서 공포를 상실해요. 겁상실. 그래서 쥐가 고양이한테 가고 원래는 고양이 소변 냄새가 나면 도망가요, 쥐는. 근데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럼 이것도 인간한테 감염되냐? 감염돼요. 감염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교통사고율이 한 2.6배가 올라가고 공격성이 몇 배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를 못 참고 절제력이 없어지는 게 그 기생충 때문에 된다고 나왔어요. 기생충의 목적은 자기의 번식이니까 뭐 개미나 이런 데 하는 뭐 종류가 많거든요. 일정 시간이 되면은 나무에 딱 올라가서 나뭇잎 뒤에 이 무는 힘을 제어를 해가지고 뇌에서 강제로 나뭇잎을 문 채 고정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새가 와서 자기를 먹어가지고 속으로 들어가려고. 근데 안 문다? 그럼 이걸 풀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복귀시켜요. 이런 정도까지 제어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누가 너무 겁없이 까불면 너 간이 부었냐? 이거 대신에 너 톡소포자충 걸렸냐? 저는 그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SF적인 요소로 넘어와서 만약에 영화에서처럼 인류가 멸망할 정도의 좀비가 창궐하는 사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인류 멸망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상한 좀비 영화를 막 연속으로 막 보다가 갑자기 집안에 있는 뭘 보고 갑자기 영감이 팍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집에 이만한 청테이프가 하나 있네. 청테이프가. 그래서 저걸 딱 보면서 청테이프만 있으면 좀비는 끝장이겠구나. 왜요? 왜냐면 누가 좀비가 된다 그러면 빨리 청테이프로 입을 다 막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이거 이거 안 떼져. 이거 보통 대부분의 영화에서 좀비 이렇게 물리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 난 이제 틀렸어.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해서 행복했다. 여기 문은 닫고 너희들은 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때 뭐 그렇게 뭐 너희들은 가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그래 뭐 좋은데 야 청테이프 좀 감자. 그러면 좀비 상태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뜯겠어 이거. 멀쩡한 사람도 뜯기 어려운데.
여러분 청테이프 근데 하나씩 구비해 놓으세요. 집에 청테이프가 없어요. 없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청테이프가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다가 현대인의 시사적인 공포를 반영해가지고 계속 좀비물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 시대에 저는 이러면서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좀비도 어떤 과학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현실의 생물인 이상은 뭔가 에너지를 받아들여야지 뭐 지가 뭐 공격을 하든 지지고 볶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우리 코로나19 때 그때 셧다운된 지역들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봉쇄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만 잘 버티면 좀비들이 다 그냥 너 배고파서 못해 이러면서 그냥 다 쓰러지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지. 우리 코로나19 때도 겪었지만 꼭 마스크 쓰라는데도 뭐 마스크 안 쓰고 뭐 마스크 쓰라는데도 굳이 뭐 코만 이렇게 내밀고 막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았잖아. 분명히 그 어떤 정책대로 안 하고 막 괜히 외출하다가 괜히 좀비한테 막 붙잡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지만 저는 인류가 멸망으로 치닫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생길 일이 생기기보다는 훨씬 더 전에 차단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건 딱 그거예요. 예를 들어 청테이프로 막을 수 있다. 이거는 한 명 감염된 사람이 다른 한 명에게 연쇄적인 전파를 하는 경우에는 그게 원천 차단이 가능하지만 한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주위에 예를 들어 우리 코로나 때처럼 이게 바이러스라 치면 주변에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잠복기가 있고 그런 식으로 퍼진다면은 이게 누가 날 물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런 문제로 발산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아기를 가지고 누군가 인간이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게 지금은 뭐 탄저병이나 생물 폭탄도 있지만 옛날에 막 게이 폭탄 이런 것도 있었어요. 게이 폭탄이요? 동성애자로 모두를 만들어서 전투력을 저감시키겠다는 그런 연구도 됐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인간을 좀비화 시킬 수 있는 걸 만든다면 당연히 살포할 수 있거나 비축이 될 거고 이게 한 번에 퍼진다면은 제어를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좀비로 멸망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 정말로 막 물어뜯고 죽고 해서 말살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인간과는 다른 갑자기 하등한 존재로 모두가 바뀌어버리는 것도 인간이라는 현생 인류라는 종이 전 멸망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우연히 사고로 생겨가지고 전 세계가 다 합심해가지고 야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막을 수 있겠지라고 저는 좀 쉽게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또 어떤 악당 조직이 세계 곳곳에 퍼져가지고 악의적으로 계속 뭔가를 살포한다? 그러면 훨씬 어렵겠죠 아무래도. 인간은 사실 언제나 길을 찾아내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완전 봉쇄를 해도 누군가는 탈출할 거고 그리고 모든 게 완벽하게 돼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람이 5명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쓰레기가 있다. 그 유명한 그런 말이 있나요? 유명한 말인가?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그 개미한테도 그래요. 개미들 모아놓으면 농땡이 부리는 개미가 항상 일정 비율로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도 아무리 잘 해놔도 그 중에 뭔가 획가닥한 산 생기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반복되어 온 인간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완벽한 차단이나 개선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5명이 모이면 반드시 쓰레기가 있다. 누가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십니까? 이게 나루토라는 만화에 아주 인생의 명언으로 제가 생각하고 4명 5명 모이면 이 중에 누가 관세일까? 아무리 봐도 없다? 그럼 본인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원인은 그러면 뭘 이용해서 그렇게 할까요? 저는 이제 미생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들 중에 그런 질병과 제일 많이 관련된 게 세균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고세균이라고 부르는 고균이라는 종류도 좀 있거든요. 세균이 제일 많이 연구됐으니까 세균을 좀 본다면 세균이 사람 몸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쫓아낼 수 있는 만능 물질이 이미 개발돼 있어요. 그게 뭐죠? 항체? 그게 항생제예요. 항생제. 안티바이오틱스. 그래서 이게 좀비 아포칼립스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 항생제만 잘 어디서 생산된다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약간 아까 그 쓰레기 얘기 들어서 그런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해보면 요즘 자꾸 특히 병원 쪽에서 출현하고 있는 게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났다. 초세균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된 항생제를 투입을 해도 잘 죽지 않는 세균들이 이상하게 돌연변이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게 세계 각지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진짜 지독한 악당이 좀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세균 무기를 일단 개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슈퍼박테리아가 어떻게 생기는지 항생제를 이길 수 있는 성질은 이놈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고유전자까지 합성을 시켜가지고 좀비화할 수 있는 세균에다가 집어넣어놓는 그런 놀라운. 근데 이 정도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걸로 그냥 평화롭게 돈을 벌거나 노벨상도 수상하고 이러지 않을까? 근데 그런 놈이 굳이 나는 지구를 멸망을 시켜보고 싶다. 내가 바로 그 5명 중에 1명이 쓰레기라고
그런 놈이 있다면 그러면 뭔가 무시무시한 걸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는 게 저도 한참 고민했던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인간을 좀비처럼 증상을 만들 수 있을까? 제 결론은 뇌의 시상하부를 고장낼 수 있는 물질만 만들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시상하부가 갈증 작용이라든지 체온 조절, 식욕 이런 걸 다 조절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비 영화 딱 생각해보면 그 전조 증상이 있어요. 보통 눈이 충혈되고 어허. 체온이 높아지고 막 몸 이 관절 아파하는 게 보통 염증의 기본적인 증상이고, 두 번째로 막 몸을 긁어요. 이렇게 막. 이건 신진대사가 빨라지면은 이런 작용이 나요. 세포 때문에. 결국에 시상하부를 고장내고 신진대사만 조금 높일 수 있는 종류로 만들면 저 사람이 인간인지 좀비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한참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런 무서운 생각을 왜? 우리 5명 중에 누가 쓰레기일까요? 두 분은 좀비가 등장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 질문은 보통 좀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예. 저희는 이론만 있지 아마 금방 죽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도 영화에서 보통 막판까지는 못 갈 수 있지만 막판 직전 한 5분까지는 박사 이런 캐릭터들이 좀 살아. 해결책을 만들고 죽죠. 맞아요. 근데 그런 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막 우리가 굉장히 거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솔직히 오버고,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 전기라고 보고, 영화에도 가끔 나오죠. 그 트레드밀이나 이런 데 좀비 가둬갖고 앞에 썩은 고기 놓고 계속 걸어가게 만들어 전기 발생시키는 거, 그거를 구현하는 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진정한 과학자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전제가 이거잖아요. 좀비가 만약에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가격리하고 한 10일 정도만 버티면 에너지가 없어서 끝난다. 만약에 어떤 아주 특이한 그런 게 생겨가지고 좀비가 안 먹어도 계속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거가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든지 활용할 방법을 찾아내야죠. 그럼 좀비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발전기를 좀비들이 계속 돌리게 한다라고 하면 밥 한 숟가락 안 먹이고 영원히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거는 좀비 아포칼립스가 아니라 좀비 파라다이스인 거죠. 이거는. 좀비 혁명이 일어난 거죠. 좀- 인간의 전기 역사를 요금이 뚝뚝 좀비가 떨어진다고. 바꿨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좀비인데 좀비인데 뭐 어때? 어때요? 좀비인데 어때? 근데 과학이라는 게 이런 게 많아요. 아까 우리 항생제 얘기했잖아요. 항생제가 원래 곰팡이 연구하다 개발한 거야. 곰팡이 연구해. 이렇게 곰팡이 아무데나 다 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곰팡이들이 옆에 있는 세균하고 싸우면서 세균을 막 죽이거든. 요것만 우리가 뽑아내가지고 이용하면 사람에게 세균을 죽여주는 약으로도 쓸 수 있겠다라고 역이용한 게 항생제라는 엄청나게 소중한 약이거든요. 과학의 세계라는 게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게 생겼을 때 그거를 역으로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좀비를 가둬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정말 동문이니까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좀비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바로 죽여야죠. 아니 이미 좀비가 된 순간 이전의 인간은 아닌 거예요. 그게 과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일까? 이미 뇌가 손상이 됐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를 뇌가 죽었거나 심장이 죽었 둘 중 하나로 판단을 하잖아요, 보통. 심장은 멈춰도 일정 시간 유지가 되고 그게 다시 뛰게 만들면 기억과 모든 걸 가진 채로 나와요. 근데 뇌가 손상이 가서 뇌를 딴 걸로 바꿨다? 이거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뇌가 손상돼서 좀비가 된 순간 내가 사랑했던 사람 없어진 거고, 그거를 내가 유지할 이유도 없는 거죠. 곽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좀비가 되었다면? 저는 뭐겠습니까? 청테이프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질문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좀비라는 개념이 공상과학을 넘어서 현실적으로도 저는 진짜 출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두 분 이야기를 통해서 좀 느끼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좀비 사태로 인간이 멸종하냐 마냐는 이 개인의 어떤 기여나 조심만으로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네. 갑자기 발생하는 거의 대규모의 재앙이니까. 그러면은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재난 대비용 가방을 집에다 보관한다거나 탈출용 뭐 이런 산소호흡기를 보관,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비 사태를 대비해서 갑옷이 있어요. 그 십자군용 그 강철 체인메일이랑 그 그리브랑 다 있어요. 투구랑 도끼까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비 사태가 나타났다, 스스로를 지켜라. 만약 어딘가에서 갑옷 입은 사람이 도끼 들고 싸우고 있다, 접니다. 합류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비를 하자. 대비를 스스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저는 가시적인 거는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마약. 우리가 정말 이 마약이라는 거를
잘라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마약 문제에서 조금 이렇게 안전한 나라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저는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마약에 노출되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양지로 끌어내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도 잘 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비라는 게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상상한 형태든 형태가 아니든 간에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인간이 좀비와 다른 게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고 좀비를 퇴치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래 몇 년 사이에 좀비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는 소식들을 들려보면 이상한 거 하나 나오는 것 중에 좀비 사슴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비 사슴. 피부라든가 외형이 좀비 같은 몰골로 서서히 변해가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게 관찰이 돼가지고 이 좀비 사슴이 나타났다라는 게 아메리카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계적으로 좀 발견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생물들이 동물들이 서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상하던 범위를 넘어서서 사람에게까지도 전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방심하지는 않아야 될 거예요. 좀비 사슴을 퍼뜨리는 이런 일 생태계의 급변 파괴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요즘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좀비와 좀비 아포칼립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주제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